연설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 당신은 농부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재인 씨, 당신은 농부입니까? 네,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성문 전 의원님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오. 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집회를 중계방송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유튜브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오늘 연설부터는 마이크를 벗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목소리가 아무래도 울려 나오고 뭉개져 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 오디오가 좋지 않아 가지고 좀 애를 먹는다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이 방역 카바를 마이크에 씌우고 있고, 제 주변으로 최소한 10m 내외에 감염될 어떤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지침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이 운동권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저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언제 무너져도 이제 이상할 정도가 없이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몇 가지 지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집권 이래 최악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쪽 동네 70% 이상 지지하는 곳을 뺀다면은 문재인 지지가 30%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이 발단이 된 게 바로 최근에 LH공사, 내토지투기공사, 이 땅은 전부 내 거다 하는 그 작자들이 벌인 토지 투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붕괴하고 있는데, 정부 합동수사반이 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정부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4개 여론조사관이 합동으로 했던 아주 광범위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73%가 문재인 정부의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재인 대깨문이 가장 많다는 20대에서도 80% 이상이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몇 가지 거짓말에 의해서 지탱되어 왔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숫자도 조작한 거짓말이겠지만은요, 가장 큰 거짓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른바 지네들의 말을 빌려 촛불혁명이라는 그 용어와, 2번째 취임사에서 했던 문재인 최대의 거짓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어떻다는 이 거짓말, 이 2가지에 의해서 마치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에서 이루어진 공정한 정권이라는 그 이미지 하나로 버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LH 토지공사의 이 내부자 정보, 국가 기밀을 이용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해먹는 이 한탕주의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권이 버텨온 공정이라는 그 받침대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실 이 공정이라는 받침대가 무너진 것은 벌써 2년 전입니다. 이른바 조국이라는 자를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순간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조국의 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영어로 된 의학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의학 전문가 수준에 올랐고, 그 논문을 토대로 의전원에 입학을 하고 지금 인턴이지만은 이제 의사의 길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국의 딸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대고 공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은 저기 노후된 건물을 이른바 폭파공법으로 폭탄을 해놓고 딱 보탄을 누르면 그냥 와르르 그냥 순식간에 1분 만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러한 문재인 정권의 파탄이 와도 놀라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진단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닥쳤죠. 당장 4월 7일 2주 뒤에 벌어지는 보궐선거에서 다지게 됐단 말입니다. 이때 드디어 이해찬이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세이자 상황이라는 말까지 듣는 이해찬이가 나타나서 아주 중대한 얘기, 이 얘기 좀 오늘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찬이가 나타나서 위에는 이제 깨끗해졌는데 아직도 밑에 가면은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고, 마치 LH 투지공사의 그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아주 일부의 일탈 행위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습니까? 위에는 다 깨끗해졌습니까? 이 운동권 좌파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한 이자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부정부패의 지금 원흉이자, 정말 옛날에 자기네들이 우리 보수를 보고 얘기하던 운동권 꼰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 옵티머스라든가 라임이라든가 1초 5천억짜리 펀드 사기, 거기 청와대가 다 들어있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든 김의겸이가 대표적 아닙니까? 청와대 대변인하면서 은행에서 10억이나 되는 큰 돈 빌려가지고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 사가지고 금방 한순간에 7억 차익을 남겼는데,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물러나더니 4.15 총선에서 이상한 비례대표 정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며칠 뒤면은 국회의원으로 이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김의겸이에 이런 부동산 투기가 청와대에서 벌어졌는데 윗물이 깨끗하다? 한심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다 치더라도 이해찬이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정말 천기 누설에 해당될 만한 중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첫째,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우리가 지고 있다는데 걱정하지 마라. 여론조사 그거 3분의 2는 전부 장난질이라고 이해찬이가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재인이 지지가 30%다 40%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장난친 자기들 장난은 어디 갔습니까? 자, 이제는 드디어 여론조사 3분의 2는 장난질이라고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힘내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사전선거 하면은 우리 지지율이 팍 올라가지 않느냐. 사전선거에서 우리 다 졌던 거 다 뒤집었지 않느냐.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무슨 단일화가 되면은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서울에서 20%가 앞서기 때문에 압도적이다,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해찬이가 중대한 지침을 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 이 무대가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와 함께 지난 작년 4.15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180석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위에서 우리가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부정의 무대가 바로 사전선거라고 우리는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해찬이가 사전선거 하면은 젊은 세대 우리 지지층이 몰려 나와서 우리가 이긴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보궐선거도 사전선거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아니면은 사전선거를 통해서 또 한 번 삭가다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면 된다. 저는 부정선거의 지침을 내린 청기 누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긴장을 늦추지 맙시다. 사회자가, 우리 젊은 사회자가 우리 집회를 시작하면서 문재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농부냐? 직업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드리죠. 작년 4월에 문재인이가 이미 퇴임 후에 양산에서 노후 생활을 즐기겠다고 땅을 샀습니다. 자, 사실 문재인이는 양산에 거기 대곡동이라는데 아주 그 대저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슨 하복리 하는 곳에다가 또 땅을 한 지금 200평입니까? 꽤나 넓습니다. 지금 이명박 씨가 뭐 하는 거라든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 전직 사저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766평이 농지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토지 구매에 따르면은 농지를 살려면은 이른바 농업 경력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씨가 작년에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신의 농업 경력이 11년이라고 영농 경력 11년의 증거를 제출하고 농지를 구매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동안 변호사했고 또 12년에 대통령 출마했고 그대로도 민주당 당대표도 하고 줄곧 정치해 왔는데 언제 문재인 씨가 11년간 농사를 지었는지, 그러면 농업에 지출한 지출 내역서라도 내놔라 말이죠. 아니, 언제 그렇게 문재인 씨가 농업을 주 업무로 해서 11년간 영농을 했느냐 이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농지를 구입했는데 그 작년 4월 달에 구입한 766평의 농지를 양산시가 정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올해 1월 20일자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형질 변경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돈 벌기 제일 쉬운 게 형질 변경만 된다면 저 임야나 농지 사가지고 대지로 바꾸고, 아니 그거를 더구나 상업용지로 바꾸면은 10배 20배 장사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형질 변경을 양산시장이 9개월 만에 해치워줬냐 이거죠. 그게 문재인이 땅이니까 그렇죠. 이게 말썽이 되니까 문재인이가 페이스북에다가 아니 내가 내 돈 내갖고 경호 숙소 짓고 하는 그 땅을 샀는데 이거를 당신들이 시비해? 그러면서 좀스럽다, 좀스럽게 하지 말고 참 민망하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올자말자 하루 사이에 12일날 올렸는데 13일 하루 사이에만 무려 13,0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아마 이거 내렸을 거예요. 아 그래, 좀스러운 게 누가 좀스러워? 명색이 청와대에 있는 자가 농지 사가지고 대지로 형절 변경해먹는 그 자가 좀스러운 놈이지 누가 민망스러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런 자를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민망해, 민망스러워. 아주 그냥 형편없는 친구지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이라고 그래 돌아다니면서 농지 700평 사가지고 형질 변경해 먹고 앉아있어. 아무리 현재는 경찰 숙소로 경호원 숙소로 짓는 거지만은 나중에 경호 사유가 사라지게 되고 나면은 그것은 문재인 씨 집안의 개인 사유재산으로 상속되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땅값 올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문제를 삼는 걸 가지고 농지 경력 11년을 자랑하는 분, 그걸 지적하는 걸 가지고 좀스럽고 민망스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의 우리 국민을 보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사흘 뒤에 드디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송구를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아주 그냥 잘못된 습성이 있다. 이 문재인이 좌파 운동권 정권은 매사 남에게 남 탓으로 핑계를 돌리는데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에 습관이 있다고 우리 국민을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매도를 하고 또 적폐 청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또 이렇게 적반하장격의 발언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문재인한테 듣고도 그래 참고 계시는 겁니까? 이번에 LH투지공사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 내부 통신망에 어떤 직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꼬우냐? 꼬우면은 네가 이 회사 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회사만이 가지는 혜택이자 복지의 하나인데 사전 정보 미리 알아갖고 땅 사는 게 우리의 혜택인데 그게 아니 꼬우면은 우리 토지공사로 이직해 오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모자라서 성적이 안 돼가 못 들어놓고 무슨 꼬투리 잡고 지랄하느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들으니까 기억 안 납니까? 한 2달 전에 한 석 달 됐죠. KBS의 직원의 절반이 1억대 넘는 아주 고액 소득자라는 기사가 나니까 KBS 직원이 또 썼습니다. 아니 꼬우냐? 그러면 KBS 취직해라 너희들. 내가 머리 좋고 성적이 좋아서 KBS 다니는데 뭐가 아니 꼬우냐? 참 그렇습니다. 청와대 다니는 김의겸이가 10억 받아서 부동산 투기 7억을 그냥 단숨에 벌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아니 꼬아 그러면 청와대 들어와. 청와대 혜택 좀 누려보자.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냥 법안 막 찍어내고 검찰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검찰청 해체 법안 막 그냥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 우리 국민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꼬아 그래 아니 꼬아 4.15 선거에서 180석 너도 먹어봐. 꼬우면 180석 먹으라고.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 운동권 좌파들로부터 아니 꼬우냐 이런 조롱을 들으면서 살고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좌파 정권에 그래 계속 참고만 계실 겁니까? 왜 나오시지 않습니까?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분노하신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마스크를 벗고 나오십시오. 서초동으로 나오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조롱하는 이 운동권 정권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가금된 지 1451일째입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은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감금된 만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연말 연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이와 한 2차례 논의를 했다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른바 대깨문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 4년 3월 3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 어떻게인가 자기 임기 내에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자기 퇴임 후를 대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자들이 좀 전에 이해찬이 말을 빌려 했지만은 4.7 보궐선거에서 뭔가 지금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달 말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형식이 이게 또는 사면이 아니라면은 집행정지의 형태로 저는 석방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인적인 말씀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유영아 변호사를 잠깐 만난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면은 3월 말 이전에 집행정지의 형태로 나오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느낌이 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방 입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문재인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 달라는 말은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4년째 죄 없이 단돈 한 푼 뇌물 없이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의 석방은 당연히 이루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과 함께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집회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주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 뒤쪽에 이 집회 장소 저 뒤쪽에 계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가급적이면 요 찾길 건너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되고, 이 집회랑 무관하게 여기 서 계시면은 이제 코로나가 비껴가는데 이 집회에 호응하시거나 참여하시는 모습으로 여기 계시면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해진다고 하니 네,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간격을 벌려주시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런 광고 하는 거 참 자괴감이 빠지는데, 경찰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요청을 저희한테 하는 분들이 지금 강남역 가면 사람들이 메어 터지고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집회 장소만큼은 코로나 방역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 돼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와서 이곳을 지켜야 되는 저 일선에 계신 경찰분들이 얼마나 좀 자괴감이 빠지실까. 제가 그 자괴감에 빠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곽성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해찬 씨가 나와서 이 정부가 들어서서 윗선은 맑아졌는데 아래는 아직 더럽다고 합니다. 지금 윗선은 아주 깨끗한데,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은 깨끗한데 여기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은 아주 썩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괴감 빠지지 않습니까? 정말 염치 없는 정부 관계자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네들의 더러움은 보지 못하고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자기의 맡은 역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썩어빠졌다고 하는 이 정부와 정권 반드시 막을 거라 확신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윤용 교수님이십니다. 저 자동차 타고 어딘가 가시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난 총선 완전히 부정선거였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워낙 이것들이 선전을 기가 막히게 하고 언론과 짜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4.15 총선 100%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친척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주물럭 보궐선거 있습니다. 주물럭 보궐선거, 이것도 아마 부정선거로 할 거요. 예?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평소에 듣지 못한 얘기 들으실 수 있어요. 4.15 총선 부정선거였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지나가시면은, 지나가셔서 친구 만나고 가족 만나고 아들 딸 만나고 하시면은 꼭 전해주세요. 얼마나 문재인이가 썩었는지 꼭 전해주세요. 문재인이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시는데 저 검찰청 보이시죠?
법원 보이시죠? 문재인이가 완전히 쪼개 찢어버렸어요. 검찰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똥덩어리보다도 더 더러운 놈을 저 대법원장에 앉혀놨어요. 김명수라는 놈, 이놈 똥입니다. 똥.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최고 높은 김명수라는 놈, 이놈 걸레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똥입니다. 누가 앉혔냐면은 문재인이가 똥덩어리를 앉혀놨어요. 저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맨 꼭대기에 앉아있는 놈이 김명수, 이놈 완전히 똥입니다. 이놈 완전히 부패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이가 내쫓았습니다. 여기 있다가 내쫓겼어요. 여기 윤석열이 있던 데입니다. 이 건물이. 여기서 자진사퇴 했지만은 실제로는 내쫓긴 겁니다. 이렇게 검찰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법원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완전히 갈기 찢어버리는 게 기가 막혀요. 이게 대통령이에요. 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나쁜 짓 합니다. 예, 여러분들 4.15 총선은 100%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꼭 여러분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물럭 선거합니다.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주물럭 선거하는데 이것도 부정선거로 할 겁니다. 절대로 국민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예, 다 찢어버리는 게 문재인의 완전히 특기야. 경제도 찢어, 검찰도 찢어버려, 법원도 찢어버려, 선거도 찢어버려, 경제도 찢어버려, 고용도 찢어버려. 그리고 돈 뿌려야 돼. 돈 쫙쫙 10조 100조 막 뿌려. 돈 막 뿌립니다. 지금 1조 뿌리고 10조 뿌리고 100조 뿌리고 막 뿌려. 그게 다 여러분들의 빚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갚아야 되는,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빚 문재인이가 마구 뿌립니다. 예, 오늘도 뿌리고 내일도 뿌리고 막 뿌려. 근데 이게 뭐냐면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안 떨어져요. 네. 여기 우리 시민들 가까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물럭 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주물럭 선거도 부정선거로 할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전부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쭉 보면 청와대 보여요. 청와대. 예, 청와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놈이 앉아있어. 예, 도둑놈이 앉아있어. 청와대 강도가 앉아있어. 예, 선거 강도, 검찰 찢어버리는 강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요즘에 영어로 돼 있는 이름, 영어로, 예, LH. 영어로 L하고 H, LH 강도. 이 문재인 정권은 LH 강도입니다. 예,
LH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야. LH 말고 100개는 더 있을 거야. 야, 중민의 서민들의 땅을 갖다가 거기가 개발되는 땅이거든. 미리 알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도 아주 똥값에 사둡니다. 그러고서 개발 발표가 딱 나면은 20배 올라. 20배 땅값이 20배 30배 오른다고. 그 20배 30배가 서민들이 차지해야 하는 돈인데 이거를 날름 채트리는 게 LH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채트려. 청와대에서 채트려. 장관놈이 채트려. 장관연이 채트려. 국장놈이 채트려. NH 높은 놈들이 채트려. 직원들이 채트려. 그래가지고 LH 사건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서민 간 뽑아먹는 거. 서민 간 뽑아먹은 게 LH 사건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간 뽑아먹는데 1등가? 간 뽑아먹는 1등 이게 문재인이야. 문재인이가 그게 총 주목입니다. 주목.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더 이상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나라 다 조졌는데 대한민국 끝났어요. 여기 경찰 아저씨들 나와 계신데 고생 참 많이 하셔.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야. 해먹는 건 지들이 다 해먹어. 그리고 이거 뭐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는데 다 쇼야, 쇼. 절대로 조사 안 합니다. 조사 왜 안 할까요? 지네들이 먹었기 때문에 조사 못해. 이거 다 쇼야. 완전히 쇼. 문재인 쇼에 속으면 안 돼요. 국민 여러분 각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스페어 연사 올라왔습니다. 제가 마무리 이 발언을 하고 이제 행진을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께서 들어가 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다 이제 이 주사파 세력이 적화들을 점령해서 이제 조정을 하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무엇으로 했나 했더니 그간 비행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지 뭐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지 농사를 지시려고 저 먼 곳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뒀습니다. 영롱 대통령을 또 듣다가 대통령 직무도 힘들고 바쁘실 텐데 언제 또 농사까지 지시는지. 저도 농사를 한 30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그만 땅이 있어요. 화분에다가 상추도 기르고 고추도 기르고 저도 농부입니다. 농부. 네.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좌파들입니다. 좌파들. 네. 우리 국번이 요번 주에 미국에서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와서 우리나라 이게 이제 미국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그 속내를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고 한번 했는데 저희가 이 문재인이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종전선언, 전시작전권 환수, 뭐 또 저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거는 미군 철수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이제 뭐 못했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문재인이 보고 너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에? 너 김정은이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저 시진핑이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이렇게 딱 세기를 딱 박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한번 이제 확인차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국제 정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이 문재인이가 참 그 정치를 너무 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간첩이 한 마리도 없어요. 간첩이 한 마리도 없어요. 이건 역대 정부들은 그래도 간첩질을 하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잡아들였는데 이상하게도 문재인이가 이제 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나서 간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본인이 아마도 간첩이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아스팔트에서 현장에서 겪은 것은 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청와대 분수대건 아니면 저 국방부 앞이건 여기 저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그들이 시위하는 모습은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집회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전사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 개인 하나하나가 아주 전투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또 아주 전략적이에요. 청와대 분수대 같은 경우는 여러 팀들이, 그러니까 뭐 민중당에서도 나오고 또 어느 민주 공동연대 이런 각종의 지금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제 시벌 조직 시민단체들이 이제 벌떼처럼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벌 조직을 이제 저격하고 계시는데 각양의 이 좌파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시리즈로 릴레이로 집회를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자기들의 연대를 가지고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그런지 개인의 성향도 강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그런지 이게 안 됩니다. 어떤 조직도 잘 안 되고, 조직을 하면 깨지고, 서로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분열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좌파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은 물론 어떠한 사상에 기반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조직적인 그러한 학습 활동을 계속해서 그러한 투쟁력이 나오는 거지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4년 넘게 나와서 생활을 하지만은 조직을 이루려고 그러면 자꾸만 깨지고 분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각성하고 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요번 서울시장 선거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그걸 물어봐요. 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 그러면 또 그래요. 저한테 오세훈이도 간첩이죠? 안철수도 간첩이죠? 간첩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지만, 대놓고 간첩질하는 놈들도 있고, 숨어서 간첩질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모르죠, 간첩은. 근데 저는 이 말로 좀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학부 때
장을병 교수의 강의를, 정치학 강의를 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유권자는, 그러니까 표로서 선택을 할 때 지가 잘났고 깨끗하다고 하는 놈들은 절대 찍어주지 마라.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놈들은 더 썩고 더 부패한 놈들이다. 그래서 유권자는 저놈이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덜 할 것인가, 그걸 보고 덜 할 놈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저놈이 간첩질을 대놓고 하는 인간인가 아닌가, 양심이 그래도 찔리는 양심이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기 싶습니다. 네, 그거로 저는 대신하고, 우리 자꾸만 작은 차이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오직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이 불의하고 부패하고 오만하고 아주 부도덕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우리가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아무리 짚고 봐도 없어요. 그럴수록 저는 확신을 가는 것이,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시다. 이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이 삐뚤어진 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명예를 회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조직을 갖추어서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